무역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어디로 번질까요? 증시 약세 속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상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말씀을 드렸죠. 자, 분명히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해요. 그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안전자산은 뭐가 있어요? 달러, 미국 국채, 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가가 급락하면 안전자산은 뭐라고요? 상승합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금리는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역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만 봐도 금값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주식은 내려갔는데 채권값도 장기물은 내려갔어요.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이게 뭐지? 라는 거죠. 이거는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전통적인 공식을 다 깨버리는 거고, 전통적인 공식이 깨질 리가 없는데 왜 깨졌느냐? 인위적인 무언가가 개입이 된 거 아니냐? 아니면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미국 국채가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 공식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럴까요? 이거는 이제 일단 관세 전쟁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큰 틀에서는 그런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요. 국채 가격이 내려가요. 이상하잖아요. 국채 금리가 이상 급등한다는 거, 국채 가격이 이상 급락을 한다는 건데, 국채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건데, 관세 인상으로 향후에 미국 경기가 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적자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되고, 재정 부채가 커지고, 이 나라의 지금 신용도가 안 좋아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와서 미국도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 국채를 사줄 만한 충분한 수요가 있겠냐?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때 사주는 거는 미국의 성장성을 보고한 건데, 당장 성장성이 떨어지면 이거 미국 국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뢰가 저하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3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저조했어요. 경매를 붙여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3.78%가 아니라 더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요. 이건 되게 쉬워요. 그냥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자, 3.78%에서 시작을 합니다. 골라골라 3.78, 3.78 없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당신한테 3.76%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간 거죠. 채권 가격이, 금리는 떨어지고.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서 팔아야 좋은 거죠. 왜? 금리를 낮춰서 팔면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자, 이해 가시죠? 쉽죠? 그래서 골라골라 경매 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역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저조해? 만약에 3.78%에 1000개를 팔아야 되는데 3000개 수요가 들어오면 3.75 뭐 이렇게 팔 수 있겠지만, 제가 3000개를 그러면은 3.75에 더 낮은 가격에 살게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은 이득. 근데 예를 들어 3.78에 만들어 놓고선 1000개를 팔아야 되는데 500개밖에 안 팔려. 그럼 떨이해야 되죠.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3.8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없나요? 3.9로 갑니다.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가 중요한 건데, 수요가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재정 적자 우려,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의 위기가 고조가 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진콜.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증시 급락이 나오니까 헤지 펀드들이나 가지고 있는 증거금을 요구를 해요. 그럼 반대 매매 직전에 하우스들이 반대 매매를 안 막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좀 멀쩡한 자산을 팔아야 돼. 멀쩡한 자산은 안전자산 쪽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마진콜이 나올 때는 다른 기술주를 팔거나 아니면 방어주를 파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나 금을 파는 겁니다. 그래갖고 금도 최근에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채권도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마진콜을 막기 위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중국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을 딱 그냥 두 글자를 써놓은 게. 관세 지금 맞불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아니 오늘 얘기했으면 145% 중국도 이거에 대해서 또 발끈할 겁니다. 지금 장난하냐고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물밑 협상이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중국이 미국이 아픈 곳을 건드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협상할 때 카드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국채 금리입니다. 일본에 이어서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매도해. 그럼 매도를 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죠. 국채 금리 근데 트럼프는 하락을 시켜야 돼요. 국채 금리가 하락해야 자 봐라 파워라 봐. 지금 시중에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면 기준금리 낮춰도 되지 않겠어? 경기도 안 좋은데 낮춰라.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건데 트럼프가 원하는 국채금리 하락을 그거를 반대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중국에서 국채금리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씩 팔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추측성이나 아니면 조금씩 장난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미국 경기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럼 가장 유력한 건 뭐냐면은 마진 콜을 피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피하기 위해서 매도세를 좀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개인들이면 반대 매매 맞기 전에 계좌 채우세요. 증권사에서 연락 옵니다. 그러면은 그 증권사에서 연락 온 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서 돈을 빼야 되는 그 매도세를 지금 마진콜을 피하기 위한 매도세라 그러는데 그 매도세도 있었겠지만 중국의 매도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이 상승했어요. 그럼 마진콜이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은 하락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중국은 관세 전쟁의 무기로 미국채 매도 이외에 또 위안화 절하 카드도 꺼내들고 있습니다. 금리를 위안화를 환율을 좀 변동시키는 거예요. 환율 전쟁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인민은행이 9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7.2 위안으로 고시를 했어요. 6거래 연속 인하입니다. 이거 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환율 반격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7.2 위안은 심리적 마지노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선 이미 7.4 위안도 넘어갔고 요거 30%더 절하할 수 있다는 전망,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왜냐면은 관세로 인한 가격이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조금 이제 다운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고 2018년도에도 요걸 했었어요. 위안화 절하를 근데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찔끔찔끔 0.04% 요런 식으로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왜? 대폭 해갖고 빵 때려버리면은 중국도 같이 피해를 봅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어제 후퇴했어요. 중국 경기 안 좋다니까요. 중국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거기도 불안한데 여기서 위안화 절하를 강하게 했다가 만약에 문제 터져버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거에 대한 지금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전쟁은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움직이는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은 미국도 카드가 있고 중국도 카드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통화를 하면서 더 이상의 관세 인상 없이 협상 카드를 내민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125가 아니라 145라고 이건 추가로 관세를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였다라고 하면서 145를 천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이후에는 기간 더 늘릴 수 있고 중국이랑도 협상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전화했으면 좋겠다. 나 협상하고 싶다. 라고까지 손을 내밀었어요. 중국도 강경한 입장이죠. 일단은 우리도 협상을 원한다. 다만 너희들이 하는 걸 봐서 그리고 니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물러서는 척하면서도 크게 물러서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가 넘어가는 상호 교역 관세는 그냥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관계자분들하고 이쪽 관련한 분들을 했는데 항만에서 출항을 못 한대요. 그럼 쌓이겠죠. 그러면 아예 그냥 멈춰버리겠죠. 그럼 이 기간이 장기화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건데 현실적인 걸 떠나가지고 이 양 국가가 지금 명운을 걸고 만약에 싸우는 거라면 그리고 지금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이 국가가 그러면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 만큼 두 국가의 협상이 얼마나 빠르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